그래서 갤럭시가 아무리 잘 나와도 갤럭시가 아이폰과 경쟁할 때 힘든 이유가 그게 아닐까요?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한 지 거의 2달이 넘었고 곧 갤럭시 21이 출시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갤럭시 21은 아이폰 12 시리즈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2달 넘게 이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를 쓰면서 느낀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아이폰 12 프로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라인을 딱 보면 내세운 것은 5G와 카메라 그리고 역시 A14 칩셋이겠죠? 일단 카메라를 볼까요? 카메라를 볼 때는 단순히 스마트폰이라고 보기에는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에 속하죠. 충분한 빛이 확보되고 인물 모드로 구도를 잘 맞춰서 찍으면 일반적인 DSLR의 퀄리티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12 라인과는 다르게 이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에서는 4K 60프레임 10비트 컬러 그리고 돌비 비전 HDR 촬영이 가능하죠. 렌즈의 조리개 스펙을 보면 초광각 2.4, 광각 1.6, 망원이 2.0이고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망원이 2.2입니다. 그래서 맥스의 경우에 조리개 값이 더 높으니까 처음에는 가뜩이나 노이즈가 신경 쓰이는데 이게 더 노이즈가 끼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단순 걱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핸드폰 치곤 매우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전체적인 사진 색감의 밸런스도 좋고요. 예전에 아이폰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편집에서 쉽게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야간에 찍어도 빛 번짐도 없고 처음에는 라이더 센서로 좋아진 줄 알았던 인물 사진에서는 눕기를 더 잘 따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직까지 얇은 선까지는 완벽히 못하지만 빨대 정도는 가뿐합니다. 근데 이게 라이더 센서로 좋아진 건 아니라고 하네요. 손떨방 같은 경우에도 전작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센서 시프트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액션캠의 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도 HDR을 켜두면 자동으로 명부와 안부의 밝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촬영을 해주는데 이게 좋지만 아쉬운 게 편집을 할 때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무비로 하면 쉽게 한다는데 일단 번거롭고요. 그래서 HDR을 꺼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SDR과의 큰 차이도 못 느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이렇게 단점을 말하자면 고스트 현상. 플레어 현상이 밤에 물론 제일 심하지만 아침에도 햇빛이 세거나 그러면 정말 심하게 나옵니다. 정말 많이 거슬리고요. 아무리 폰카에서 저조도가 좋아졌다고 해도 이게 아침에는 항상 감탄을 하거든요. 와, 폰 화질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밤만 되면 역시 하면서 이런 똑딱이를 꺼내곤 합니다. 그리고 초광각 렌즈가 야간 모드가 지원되고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이 렌즈의 퀄리티가 아쉽습니다. 저조도는 이 좋은 칩셋 성능으로 어떻게 커버가 안 될란가요? 사실 초광각 렌즈가 이 세 개의 렌즈 중에는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렌즈이지만 그래도 욕심상 더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카메라 장점은 거의 맥스 위주로 말한 것 같은데 이 맥스가 기본 와이드 렌즈의 렌즈 센서의 크기도 크고 망원 렌즈 화각도 65mm고 센서 시프트 OIS도 이 맥스에만 있기 때문이죠. 12 프로도 물론 좋지만 이게 일반 12와 12 미니의 사진의 퀄리티랑 비슷합니다. 제 생각엔 망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리고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원래 카메라와도 이 라이다 센서가 연관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영상의 댓글로 이렇게 야간 모드에만 관련이 있고 인물 모드에는 큰 관련이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라면 진짜 3D 스캐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 직종이 아니라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 라이다 스캐너를 어디다 써야 되나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배터리 얘기도 간단히 해볼게요. 사실 배터리는 리뷰하시는 분들마다 말하시는 느낌이 다 다르고 측정 결과가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제가 정확히 전달해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12 프로는 전작보다 아쉽고 프로 맥스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낫다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맥스는 3678mAh의 용량으로 크기가 큰 만큼 조금 더 오래 갑니다. 크기가 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큰 만큼 같은 화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죠. 이게 글을 볼 때도 확실히 편하지만 영상을 볼 때 6.7인치로 세미 태블릿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영상을 세로로 볼 때 또는 유튜브 말고 넷플릭스 같이 16:9 비율의 영상을 볼 때는 아이패드 미니로 같은 사이즈의 영상을 볼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아이패드 미니가 영상을 볼 때 조금 애매한 사이즈라 그렇긴 하다만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이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120Hz의 고주사율을 넣어줬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디스플레이가 일반 12 라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제 생각에 조금 흠이긴 하네요. 그리고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애플 펜슬 아이폰용으로도 하나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요? 조금 작게 해가지고 그럼 이 맥스의 큰 화면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안 쓰겠지만요.
디스플레이를 다시 말해보자면 이 액정만 세라믹 쉐드로 좀 강해졌고 전작과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진 성능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맥스의 경우 전작인 11 프로보다 크기가 살짝 더 커지면서 역대 애플의 iOS 기기 중에 가장 큰 크기의 OLED 화면이 탑재됐다는 게 그 점이 그래도 좀 특이점이네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느꼈는데 이 밤에 밝기를 최저로 두고 나이트 시프트를 켜두면은 화면이 가끔 초록색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매우 거슬립니다. 근데 이게 가끔 그래가지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와 프로맥스가 같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 같은 디자인이면 작은 게 예쁩니다. 이 말인 즉슨 미니가 짱이란 말이죠. 맥스는 이뻐요. 예쁜데 근데 뭔가 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냥 얼굴이 작아진 효과만 느껴집니다. 애플이 자랑하는 이 칩셋은 우리가 불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성능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은 매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맥스와 미니가 같은 칩셋에 비슷한 퍼포먼스라는 걸 이게 맥스는 좋다고 넘어가야 될까요? 물론 12 미니와 12에는 쌉 이득인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A14 바이오닉 칩셋이 얼마나 얘네가 자랑스럽게 느끼냐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램이 6기가거든요? 프로 맥스인데도. 그래서 이게 다른 회사의 플래그십 핸드폰보다 약간 램 용량이 낮지만 제 생각에 이 칩셋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이상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모든 기능들이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다 따로 나눠가지고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총평을 해보자면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상급 기기임을 보여주지만 애플은 역시 소프트웨어로 왜 잘 나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퀄리티의 카메라와 사진 결과를 보여주는 폰들은 카메라만으로 이 기기값의 80%는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렌즈도 요즘엔 3개씩 붙어있고 10비트 컬러나 아니면 돌비 비전 이런 기능들을 잘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이 이렇게 비싼 폰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폰을 통해서 전문성이 띈 기능을 바라시는 분들은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실 거예요. 이번에 나온 애플 프로 로우도 매우 좋은 기능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을 띠는 기능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사용하시지도 솔직히 있으신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이 기기가 매우 비싸고 가성비가 아주 구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사진 자체로 보자면 99만원짜리의 미니와 그렇게 큰 퀄리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2 프로는 이미 일반인 분들에겐 매우 과한 폰이다. 그 말은 즉슨 매우 좋은 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이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12 프로랑 비교할 때 큰 가격 차이는 안 나지만 좋은 기능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년 뒤에 나올 새로운 아이폰들의 기능에 비해서도 다른 아이폰 12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시대에 덜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스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큰 화면을 통한 비디오 시청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폰 스피커로 노래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 이거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맥스는 진짜 폰 스피커가 이 12 라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이 4개 중에만 뛰어난가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좋습니다, 스피커가.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좋은 결과의 사진을 약간 진짜 신경 쓰지 않고 찍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은 안 드리는데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가벼운 폰을 원하시는 분들, 카메라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작은 똑딱이 카메라라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카메라를 잘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걸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큰 장점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좀 어중긴 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이폰이 주는 의미는 이젠 다른 제품들과 경쟁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아이콘 같은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가 아무리 잘 나와도 갤럭시가 아이폰과 경쟁할 때 힘든 이유가 그게 아닐까요? 다음 영상은 갤럭시 21과 아이폰 12의 스펙을 비교해보고, 물론 이 갤럭시가 안 보고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할 테지만요, 과연 이걸 어떻게 아이폰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텐이었습니다.